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제1회 산업위생 산업기사 실기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인체의 열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온열요소 4가지를 적으시오. 우리가 언제 덥다고 느끼는지 생각하면 온열요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온도가 높을 때 덥죠. 기온, 온도가 되고요. 습도가 높을 때도 덥다고 느끼죠. 기습 또는 습도입니다. 더운 바람이 불어와도 덥다고 느끼죠. 기류, 대류 또는 풍속이라고 해도 되고요. 태양 에너지 받으면 덥죠. 복사열이 해당됩니다.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 이렇게 4가지 되겠습니다. 2번 넘어갑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어느 작업장에서 작업 중에 유해 물질 TLV가 85ppm을 1일 10시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브리프 스칼라 보정법을 적용하여 보정된 허용 기준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보정 지수부터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출된 시간분의 8시간이죠. 자, 요렇게 더해서 24고, 요렇게 해서도 24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현재 10시간분의 8시간 곱하기 하시고요. 16분의 24-h를 해야지, 그죠? 24가 되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0.7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정된 노출 기준 계산하겠습니다. 노출 기준은 계산한 노출 지수에 0.70 곱하기 주어진 노출 기준 곱해주면 되겠죠. 85로 곱하니까 59.50 단위는 ppm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주 나왔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 시에 사용되는 시료의 채취 방법 5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액체 채취 방법, 고체 채취 방법, 직접 채취 방법, 냉각응축 채취 방법, 여과 채취 방법까지 5가지죠. 액체, 고체, 직접, 냉각응축, 여과 이렇게 5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역시나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170도씨 650mm HG 조건에서 어떤 가스 부피가 120이다. 그죠? 자, 처음 부피 V1이 주어졌고요. 처음 온도 T1, 처음 압력 P1이 주어졌습니다. 21도씨 760mm 조건에서 해당 가스의 부피를 계산하라, V2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고요. 자, 두 번째 온도 T2고 두 번째 압력 P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에 대한 보정이죠. 자, 부피 보정은 첫 번째 부피 곱하기 부피는 나중 온도가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그랬죠. 그죠? 273 플러스 나중 온도 위로 가고요. 273 플러스 처음 온도 아래로 가죠. 나중 온도일 때 압력은 처음 압력 곱하고 처음 온도일 때 압력은 나중 압력 곱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부피 120 곱하기 273 플러스 처음 온도는 170도시죠. 나중 압력이 760이다. 그죠? 분의 273 플러스 나중 온도가 21이죠. 처음 압력이 650이다.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68.11이고요. 부피니까 미터의 3승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흡수탑의 충전물의 충진제의 구비 조건을 3가지 적어라. 틀리신 분들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흡수탑 안에 충전물의 충진제, 충전물이나 충진제는 우리가 충전물하고 우리가 지금 걸러내려는 물질이 잘 접촉해서 많이 접촉할수록 잘 걸러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이 커야 합니다. 공국률이 클수록 표면적 커지죠. 표면적이 클 것, 공국률이 클 것. 그 다음에 압력 손실은 적어야 되겠죠. 그죠? 압력 손실이 작을 것. 그 다음에 요거는 튼튼해야 되겠죠. 내구성이 크고 내식성, 내열성이 클 것. 부식되지 않고 열에 견디는 거다. 그죠?
표면적이 클 것, 공극률이 클 것, 압력 손실이 작을 것, 내구성이 클 것, 내식성, 내열성이 클 것. 이렇게 5가지인데요.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별표 3개, 예,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 조건에서 유속을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레이놀즈 수가 주어졌고요. 덕트 직경 주어졌고 동점성 계수 단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동점성 계수가 주어졌을 때 레이놀즈 수는 동점성 계수분에는 밑에 동이 붙었으니까 위에 로는 빠지고 VD였다. 그죠? 자, 근데 속도 V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죠? 레이놀즈 수 곱하기 동점성 계수는 속도 곱하기 직경입니다. 속도는 직경분의 레이놀즈 수 곱하기 동점성 계수가 되겠죠. 자, 직경이 15cm니까요. 0.15m분의 동점성 계수가 레이놀즈 수다 그죠? 2 곱하기 10에 6승이다 주어졌네요. 곱하기 동점성 계수 1.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200m/s가 답이 됩니다. 별표 3개죠. 그죠?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전체 환기 장치를 적용할 때의 고려사항, 적용 조건 5가지를 적어라. 그죠? 전체 환기 장치는요, 첫 번째 유해 물질의 독성이 비교적 낮을 때, 독성이 낮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을 때,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유해 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될 경우, 유해물질이 균일하게 발생될 경우 사용합니다. 유해물질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 발생량이 적을 때 전체 환기고 발생량이 많을 때 국소배기였습니다. 발생원이 이동하는 경우에 전체 환기를 사용했죠. 다시 한번 보면 유해물질의 독성이 낮은 경우,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유해 물질이 균일하게 발생될 경우,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될 경우, 유해 물질 발생량이 적은 경우, 발생원이 이동하는 경우죠. 또는 오염원이 근무자가 근무하는 장소로부터 근무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전체 환기를 사용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실내 용적이 450m 3승인 사무실에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CO2의 1인당 배출량이 30L/h일 때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단 CO2의 허용 농도는 0.08%, 외기 중 CO2 농도가 0.02%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는요. 자, 지금 어떤 식을 사용해야 될까 보니까 실내 용적이 450m 3승이라 나왔다. 그죠? 그래서 450분의 위에는 실내 환기량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근데 지금 환기량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환기량 Q를 한번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주어진 건 CO2의 허용 농도와 외기 중의 농도다. 그죠? 자, 요 식을 이용해야겠죠? 이산화탄소 허용 농도 마이너스 외기 중의 농도분의 CO2의 발생률 곱하기 100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O2의 허용 농도가 0.08이고요. 외기 중의 농도가 0.02다. 그죠? 요거는 단위가 %죠, 지금. 분의 CO2가 발생되는 양은 1인당 배출량이 30L/h인데요. 자, 우리가 환기량의 단위가 뭐냐면 미터 3승 per minute니까 이걸 바꿔줄게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3승 per hour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3승 per hour인데요. 이건 한 사람이 그죠? 배출량이죠. 근데 20명이 근무하니까 20을 곱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요. 여기 %가 있는데 %를 없애주기 위하여 100을 곱해서 % 약분해 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제 남는 단위는 이게 되겠죠. 그죠? 1000m의 3승 per hour가 계산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ACH는
예, 작업장의 최적 450m의 3승분에 필요한 환기량 1000, 예, 미터의 3승 per hour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요. 예, 시간당 몇 회인가 하면 2.22 회 per hour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 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역시나 많이 출제되었죠? 별표 3개짜리 문제입니다. 예, 작업대 위에 플랜지가 부착된 외부식 후드다라고 했습니다. 플랜지까지 부착하고 작업대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때 보기를 참고하여 필요 송풍량을 계산하라. 단위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플랜지도 부착하고 후드를 작업대에 부착하면 플랜지만 부착하면 0.75%인데 작업대까지 부착하면 0.5%로 예, 필요 송풍량이 감소되죠. 그죠? 그래서 Q는 하시고요. 미니트 단위인데 속도 단위가 세크이기 때문에 60을 곱해줬습니다. 50% 감소되니까 0.5, 그죠? 50%, 0.5%가 아니라, 그죠? 자, 곱하기 VC죠, 그죠? 바로 대입합니다. 제어 속도가 2m/s다 라고 했으니까 VC는 2.0 곱하기 10 곱하기 X의 제곱. 지금 떨어진 거리는 1.5m다 라고 했죠? 1.5의 제곱 플러스 면적 A입니다. 후드의 크기가 가로 곱하기 세로로 주어졌다, 그죠? 직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겠죠? 20cm는 0.2m죠? 곱하기 35cm 0.35m다, 그죠?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1354.2가 나왔다면 0을 붙여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요. 단위는 미터 3승 per minute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국소배기 장치 성능 시험 시에 사용되는 필수 장비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발연관 또는 연기 발생기죠. 두 번째 청음기 또는 청음봉, 세 번째 절연저항계, 네 번째 표면 온도계 또는 초자 온도계, 줄자죠. 발연관,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 온도계 및 초자 온도계, 줄자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90도 원형 곡관에 네, 속도압이 현재 28mm H2O다라고 했습니다. VP가 주어졌죠. 그리고 압력 손실 계수가 0.3이다라고 주어졌고요. 이 곡간의 각을 60도로 변경했을 때의 속도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90도일 때의 속도압과 압력 손실 계수가 주어졌고요. 60도로 변경한다라고 했으니까 60도로 변경했을 때 압력 손실 델타 P를 한번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P는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90도분의 각도다, 그죠? 곱하기 VP를 했죠. 자, 그러면 압력 손실 계수가 0.32고요. 90도를 몇 도로 바꾸는가 하면 60도로 바꿉니다. 이때 속도압은 28이다 주어졌어요. 그죠? 이걸 계산하니까 5.97이 나왔습니다. 미리미리 H2O가 되겠죠. 자, 60도일 때 압력 손실을 계산했으니까요. 이번에는 60도일 때를 우리가 속도압을 알면 속도 V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60도일 때의 속도압을 계산하겠습니다. 속도압 VP다. 그죠? 그런데 지금 주어진 걸로는 요식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VP를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 VP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VP는 하면요. 곱해졌는 게 넘어가면 밑으로 가야죠. 압력 손실 계수 곱하기 90도분의 각도 분의 델타 P가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압력 손실 계수는 0.32다 주어졌고 90도분의 60도로 변경한다라고 했고요. 압력 손실 60도로 바뀔 때 압력 손실 계산했잖아요. 그죠? 5.97로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60도일 때 바뀐 압력 손실에 대한 우리 속도압이 주어진 거죠. 그죠? 27.98이죠.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60도에서의 속도압을 계산했기 때문에 요거 수정하겠습니다. 45도가 아니라 60도로 변경했을 때 속도가 되겠죠. 예, 지금 주어진 조건이 지금 21도씨 1기압이다라고 이 요식은 21도씨 1기압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산업환기의 표준 상태가 21도씨 1기압이기 때문에 산업환기 문제는 주어지지 않으면 21도씨 1기압이다 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V는 4.043 루트 VP에 넣습니다. 또는 VP는 2G분의 R V제곱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입해도 됩니다. 그럼 V는 뭡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요. R분의, 루트 R분의 VP 2G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대입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자, 요 두 식 중에 편한식 대입하는데요. 지금은 이게 이제 계산이 간단해서 왜냐면 VP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043 루트 VP를 계산하는 게 27.98이죠.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21.39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 응용된 문제라서요. 파란색 별표 한 번 더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별표 3개짜리 단골 문제입니다.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실내 작업장의 건고 온도가 26도, 자연 습구 온도 31도, 흡구 온도가 40도일 때 습구 흡구 온도 지수를 계산하라. 그죠?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에나 옥내는 태양이 없으니까 건고 온도 없다 그랬죠? 공식이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흡구 온도였죠? 그래서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31 플러스 0.3 곱하기 건고 온도는 필요 없고 흡구 온도 40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33도씨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법규의 문제입니다.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구분하여 설명하라. 틀리신 분들은요, 최근 들어 법규 문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파란색 별표 꼭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는 에이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후 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라고 해도 되고요. 건강한 근로자입니다. 그 다음에 C가 있고 D가 있는데요. C는 뭐냐면 직업성 질병으로 C는 뭐냐면 관찰을 요한다 그랬죠. 그죠? 요관찰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유소견자가 됩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죠? R은 다시 해야 된다. 그죠? 2차 건강진단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C는 요관찰자인데요. 원은 뭐냐면 직업성 질병이 원입니다. 그죠? 2는 일반 질병입니다. 역시나 원이니까 직업성 질병, 2니까 일반 질병. 이제 이렇게만 구분되면은 말 만들면 되겠죠. 또는 이렇게 붙이면 돼요. 간단하게 C1은 직업성 질병, 직업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더 직업성 질병 요관찰자. C2는 일반 질병 요관찰자. 그죠? D1은 직업성 질병으로 통일할게요. 유소견자, 앞이 직업성 질병이니까 D2는 일반 질병 유소견자죠. 그래서 C1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단될 우려가 있어서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근로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C2는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근로자, D1은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 D2는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 요거 이렇게 길게 안 풀어 적으셔도 상관없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는 건강한 근로자, C1은 직업성 질병 요관찰자, C2는 일반 질병 요관찰자, D1은 직업성 질병 유소견자, D2는 일반 질병 유소견자, R은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또는 2차 건강진단 대상자 이렇게 짧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넘어갑니다. 중요하죠, 그죠? TLV, STL, TLVC를 각각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TLV, STL은 단시간 노출 기준이다 라고 했죠. 15분간의 시간가중 평균 노출 값인데요. 근로자가 1회 15분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요. TLVC는 최고 노출 기준이다, 최고 농도다 그랬죠. 근로자가 1일 작업하는 시간 동안 노출되는 게 아니라 잠시라도 노출되어서 아니 되는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TLV, TWA, 그죠? 시간가중 평균 노출 기준인데요. 하루 8시간이죠. 의 평균 농도로서 하루 8시간의 평균 농도로서 모든 근로자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노출될 수 있는 농도이다. 또는 짧게 줄이면 하루 8시간 동안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노출될 수 있는 농도 이렇게 줄여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죠?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 중 기하학적 직경의 종류를 3가지 적어라 했다, 그죠? 자, 기하학적 직경은요, 마틴 직경, 페렛 직경, 등면적 직경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죠. 작업장 공기 중에 아세톤이 300ppm인데요. 아세톤의 TLV는 500입니다. 헵탄은 250ppm 작업장 공기 중에 있는데요. TLV 400이고 메틸 에틸 케톤은 작업장에 100ppm이 있는데 TLV 200입니다. 완전 혼합되었다고 가정할 때 혼합 물질의 노출 기준을 계산하고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하라 라고 했다, 그죠? 자, 각 물질은 상가작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노출 지수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TLV분의 작업장의 농도죠, 그죠? 그래서 아세톤 500분의 300이 되고요. 헵탄은 400분의 250이 되고 메틸에틸 케톤은 200분의 100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니까 1.73이 나왔다. 그죠? 자, 지금 노출 지수 이 아이가 1.73은 1을 초과했죠. 이 말은 노출 기준을 어떻게 했다? 이 아이가 1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혼합물의 노출 기준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는 참고로 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혼합물의 노출 기준을 계산하라 한다면 이 아이분의 1.73분의 3가지 물질의 공기중 농도를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혼합 물질의 노출 기준이 계산되겠습니다. 집진장치의 종류다, 그죠? 후드나 덕트를 통해 반송된 유해 물질을 정화시키는 원리에 따른 집진장치의 종류를 5가지 적으시오. 많이 나왔죠? 중력, 관성력, 원심력, 세정식, 여과집진장치, 전기집진장치, 그죠? 중력, 관성력, 원심력, 세정식 집진장치, 여과집진장치, 전기집진장치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국소배기 장치의 점검 항목 중에서 송풍관의 점검 항목 4가지를 적어라. 항목만 적으라 한다면 이것만 적어도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점검 항목은 송풍관인 덕트니까요. 일단 표면 상태를 봅니다. 덕트 내 외면에 파손이나 변형이 없는가, 그죠? 설명을 적으셔야 한다면 파란 글자만 간단히 적어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 상태인데요. 덕트 내외면에 파손이나 변형을 본다, 그죠? 두 번째는 덕트의 내면 상태입니다. 분진 등의 퇴적으로 인한 이상음, 이산 진동이 없어야 되는데요. 분진 등의 퇴적 상태를 봅니다. 세 번째 접속부를 보는데요. 플랜지의 결합 볼트, 너트, 패킹의 손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접속부에서는 결합 볼트나 너트, 패킹 손상 여부를 보고요. 댐퍼가 손상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손상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점검 항목만을 4가지 적으셔야 한다면 표면 상태, 덕트 내면 상태, 접속부, 댐퍼 이렇게 4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출제되던 문제들 위주로 많이 출제되었죠. 항상 공부하실 때 새로운 문제보다는 별표가 많은 내용들부터 다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